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자, 오늘 0.75% 이렇게 종가가 나왔는데 장중에는 약간 좀 흔들렸습니다. 저가 2.8%까지 하락하는, 그리고 91만 2천 원. 어저께 제가 영상에 남겨드렸었던 것 같은데 91만 9천 원 정도, 요 정도를 종가상 이탈을 하면 내일은 휴장이고 금요일날 91만 9천 원 이상으로 못 올라오잖아요. 그럼 손절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93만 2천 원에 끝났기 때문에 손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 지금 4일째 음봉인데 이렇게 4일 동안 조정을 받은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반등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렇게 보잖아요. 오늘 반등을 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2평을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삼성전자도 이제 금요일 정도면 22평 회복하는 뭐 그 정도 움직임이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난주 월요일 날 시장이 폭락 나왔잖아요. 그때 폭락 나오는 구간에서 보면 뭐가 나왔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별로 안 빠졌죠. 그러니까 바로 상승을 한 거예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상승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시장보다 강하다. 근데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도 함께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제가 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약세 종목과 강세 종목. 이걸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계속 위에서 놀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매매한다고 손절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손절을 하면서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바이오 종목군들 보면 알테오젠, 리가캠, 그리고 유한 양행 정도, 그쵸? 요 정도 볼 수 있는데, 자, 보시면 딱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딱 폭락 나온 구간이거든요. 그쵸? 시장보다 월등히 강하다. 이제 오늘자를 기점으로 해서 코스닥이 하락한 부분을 다 되돌렸습니다. 월요일날 하락한 부분, 지난주 월요일이죠. 그리고 코스피는 조금 더 올라야 월요일날 하락한 부분을 다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바이오 종목군들은 어때요? 월요일날 다 빠졌죠. 8월 5일날. 그렇죠. 근데 다 회복하고 조정까지 다 받았어요. 이격 조정까지 다 끝낸 겁니다. 그리고 91만 9천 원 손절가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바로 내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91만 9천 원 딱 터치하면 하루 여유 둡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체크하고 못 올라오면 그냥 파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장중에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뭐 시가부터 판단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겠죠. 이런 부분을 내가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0606 자동일지 매매 내역 차트 화면이고요. 여기 빨간색 B라고 되어 있는 게 매수 타점, 그리고 S라고 되어 있는 게 매도 타점. 제가 실제 매매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매도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현대 마린엔진, 이게 어제까지는 STX 중공업이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화면은 절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기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습니까? 강세 구간에서 확인하고 다 매매를 했을 때 폭락 이후에도 10% 수익, 그리고 폭락 전 7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30%대 이 정도의 수익을 내잖아요. 가격을 봤을 때 내가 이 정도의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 매매를 했느냐 보세요. 확인하고, 그렇죠? 여기 정확하게 96만 9천 원에 매수가 들어갔고 8월 8일 날 아직까지 보유 중입니다. 저는 보유하는 과정에서 2주를 넘기지 않습니다. 물론 매매하면서 오차가 있는데 최대한 2주 안에 내가 매도를 할 수 있는 그 가격대를 잡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현대로템이나 이런 것들 다 똑같아요. 현대로템.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강세 구간에 제가 매매를 했고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올라온 결과 16%씩 이렇게 수익 보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격을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에 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선반영합니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은 뭘까요? 실적이 좋아지는 거겠죠. 근데 그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실적이 만약에 좋아진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고 나서 사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 다 지우고
하이닉스를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하이닉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쭉 빠졌죠. 근데 7월 11일은 하이닉스의 실적이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나서 며칠 지난 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 실적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왔는데, 그쵸? 이쯤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걸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같은 반도체니까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하이닉스 실적이 야 이거 좋게 나오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나서 너무 좋게 나오니까 하이닉스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빠질까요? 경쟁사라서? 아니죠.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오니까. 야 실적 잘 나오는 거 알겠는데 너네 너무 많이 올랐다. 일단 좀 빼자. 자, 실제 나온 실적치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작년에 23년도에는 7조 7천억의 실적이 나왔죠. 적자예요. 근데 그쵸? 근데 주가 2배 올랐죠. 근데 이걸 분기로 돌려서 딱 2분기 하니까 2조 8천억, 5조 4천억. 얼마입니까 이거? 3조에 5조 잡으면 8조죠. 여기 적자 본 거 다 뒤집었어요. 그런데 주가는 5조 5천억을 딱 찍으니까 주가 그냥 확 빠지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적을 보고 나서 매매하면 됐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매하자. 실적 보고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이때 뭐였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적자죠. 여기서 못 사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좋은 거 알겠는데 안 망하겠지. 근데 지금 실적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못 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놓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도 되겠다. 실적 좋으니까 그냥 빠집니다. 이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보셨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이 그렇죠. 이제 좋아지는 구간에 가격이 먼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이런 매매가 가능해진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내용 쭉 해서 보면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조선주 엄청 좋았죠. 그렇죠? 여기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STX 중공업 지금 현대 마린엔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밑에 뭐 대봉 LS나 이런 종목군들 언제 매수했는지 보세요. 보시면 하루 만에 끝냈는데 16% 이런 정도의 상황들. 그렇죠? 단타부터 장타까지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 내가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매매하는데 너무 보유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이런 식으로 가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격대를 그쵸 이제부터 좋아지는 거니까 제가 매수한 이유도 있겠죠. 그리고 추가 매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확인을 하고 해야 될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내가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4일째 음봉이 내려왔기 때문에 음봉 이후에 양봉이 나오는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가격대를 잡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8713-1916으로 바이오로직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시간 타점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을 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수익을 내는 가격대 그거를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손절가를 잡는데 그 손절가를 떨어지는 구간에서 잡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 이거 싸게 살래. 10만 원짜리 8만 원 된 거예요. 그럼 8만 원에 내가 매수했더니 7만 원까지 내려갔네. 그럼 8만 원보다 7만 원이 싸죠. 이게 손절이 됩니까?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손절을 하기 위해서는 비싸게 사야 되고 비싸게 사는 주식들이 많이 올라간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건지 그 내용을 제가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계속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